네, 오늘도 아침 산책 나왔다가 뭔가 남기고 싶은 게 있어서 아주 옛날 같았으면 그럴 때에는 붓을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펜을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텐데 지금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영상과 음성으로 남기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붓을 들었습니다에 해당되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거론할 인물은요, 일본의 성덕태자라고 쇼토쿠 타이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기록을 남기는 장소와 시점은 배경화면을 보면 어딘지 아실 거고, 시점은 어저께 뉴스에 최초로 일본 고시행, 다시 말해서 갑자원 고교 야구, 한국으로 치면 봉황대기, 이런 야구의 최초로 한국 학교, 교포학교죠. 민단의 소속일 텐데, 또 국제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결승전에 진출했다. 그래서 하루 이틀 후에 결승전을 치른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성덕태자. 성덕태자 그러면 한국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 민족의 후손입니다. 백제인의 후손입니다. 일본서는 굉장히 숭앙받을 정도로 거의 종교 수준에 이를 정도로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이 성덕태자 쇼토쿠 타이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쇼토쿠 타이시 종교도 있어요, 사실은. 그 정도로 그럼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하고 있을까?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이 일본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쇼토쿠 타이시 성덕태자가 남긴 현대에서의 영향이 아직도 많아요. 가장 최근까지는 이 지폐 주인공이 성덕태자인 것이 무려 7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폐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쇼토쿠 타이시에 대한 짧게 연상할 수 있는 사건이나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최근에 제가 백제의 또 다른 이름이 일본이다, 이렇게 영상을 몇 가지 올렸습니다. 한번 추적해 보세요. 백제 일본 이렇게 치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백제가 사실은 10제 나라가 이제 백제로 이름이 바뀌는데, 그래서 10제가 세운 나라가 백제라는 것이 이제 일본이라는 한자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본인들이 더더구나, 알고 있기를 지금 현재 일본국이라고 하는 나라 국호에 시작에 쇼토쿠 타이시가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수나라 때, 중국은 수나라일 때 이 쇼토쿠 타이시가 이제 행정을 잡고 있었는데 외교를 갖고 있고 섭정을 하고 있었죠. 그렇다고 이 쇼토쿠 타이시가 왕인 건 아닙니다. 섭정에 들어간 거죠. 그 배경 얘기 좀 이따 하고. 그래서 수양제한테 외교 서신을 보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히 이즈루 쿠니노 텐시가 히 시즈무 쿠니노 텐시에게, 다시 말해서 해가 뜨는 곳의 천자가 해가 지는 곳의 천자에게 이 서한을 보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해가 뜬다. 그래서 일본이 거기에서 기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훨씬 이전에 일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있었고, 백제를 뜻하는 십제가 세운 큰 땅, 해를 숭상하는 천신제사를 지내는, 이게 왜 중요냐면 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권은 왕만, 최고 탑에 있는 사람만 갖고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백제 입장에서는 천신제사를, 백제가 아니라 이전에 고구려 때부터 천신제사를 지낸다, 이 말은 왕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나라, 그런 큰 나라 를 뜻하는 것이 백제인데 그게 일본이라는 단어로 변화가 됐는데, 그게 원래 일본의 시작이지 쇼토쿠 타이시부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쇼토쿠 타이시는 이 수양제에게 그렇게 서신을 보낸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고, 또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원래 쇼토쿠 타이시의 원래 이름은 우마야도라 그래요. 우마야도. 우마가 말이란 뜻입니다. 말 마국간의 입구 이 말이죠. 우마야도니까 문 이 말이죠. 마국간 문지기 또는 마국간의 입구 이런 뜻이죠. 그 왜 하필이 우마야도라 그랬을까? 그 당시에 이 정권을 쥐고 있었던 탑에 누가 있었냐면 소가노 우마코라고 하는 목시 세력, 백제에서 넘어온 한반도에서 넘어와서 일본 열도에서 정권의 이 왕 다음의 자리에 탑을 이루고 있던 소가시 목시 세력의 최고가 누구냐면 소가노 우마코라는 인물인데, 그 우마코라는 것 때문에 아마 우마야도가 나왔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쇼토쿠 타이시는 그 시대에, 다시 말해서 천황보다도 호족이 더 권력을 잡고 있었던 시대에 그 호족 세력과 왕권 세력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 바로 이 쇼토쿠 타이시 성덕태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얘기냐? 수양제 때니까 500년대 말 600년대 초 이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일본에 처음으로 그 절이 생겨요. 그게 바로 이 아스카데라라는 절이고, 그리고 이 쇼토쿠 타이시 스스로가 또 하나의 관립 사찰을 짓는데, 그게 지금 현재 오사카 텐노지 쪽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보면 있는 시텐노지라고 하는 사천왕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축한 사람으로도 유명하고, 불교를 흥왕시킨 사람으로도 유명하고, 쇼토쿠 타이시는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제가 이 사람을 딱 거론한 이유는, 이제 왕권 중심의 이 율령을 만들려고 이제 수나라를 보니까 그런 게 되어 있으니까 당나라 때는 이제 점점 더 그걸 배우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가 만든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일본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시에 꼭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쇼토쿠 타이시의 업적 중에 뭐가 있냐면 12관위 제도, 12개의 계급 제도, 관급 제도. 한국으로 치면은 경복궁이나 덕수궁이나 가면 장덕궁에도 마찬가지. 뭐가 있냐면은 품계석이 있잖아요. 정일품부터 해서 12개 품계, 왼쪽에 종에서 12개 품계, 이렇게 해서 24개 품계석이 있잖아요. 이전에 아마도 물론 이제 12라고 하는 단어는 중국에서 온 건데, 이 성덕태자가 이 12품위, 다시 말해서 일본서는 관위라 그러는데, 그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17개의 헌법 조항을 만들었어요. 일본이 아니라 그 당시 야마토 정권의 최초의 이 헌법 조항을 만들어서 뭔가 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쇼토쿠 타이시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오늘 12관위 제도 때문에 사실은 오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성덕태자는 누구냐?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 때 섭정이냐? 스이코 천황이라고 하는 추고 천황 때의 섭정인데, 이 추고 천황이 누구냐면 백제계 후손이 이제 비다츠 민달 천황의 부인이에요. 그리고 이 민달 천황 때의 아들 장자는 이제 왕이 되지 못하고, 민달 때부터 이 소가씨가 왕권을 쥐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소가씨에서 태어난 용명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소가씨 가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준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인물도 소가씨 가문에서 세웠다가 없애버리고 왕을 막 죽여버려요. 이 소가씨에서 제거해버리고 이 스이코 천황이라고 하는 추고 천황을 세우면서 여성이다 보니까 그것을 섭정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쇼토쿠 타이시가 섭정 체제에 들어갈 때 이야기예요. 500년대 말 600년대 초. 이때 이제 쇼토쿠 타이시가 이제 불교를 흥왕케 하면서 그 아스카데라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한국에서 백제에서 이 성왕의 비부를 가져와요. 비부를
요청을 해서 그 당시에 위도광이죠. 성왕의 아들인 위도광 쪽에 비부를 요청을 해서 이것을 아스카데라에 안치했다가 지금은 그가 세운 이 호류지 법융사라고 하는 호류지 그 동쪽 땅 동원당이라고 하는 유메도노라고 하는 곳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 호류 법융사를 지은 인물, 그 안에는 5층 목탑인데 세계 최고로 오래됐다라고 하는 기록을 갖고 있는 유네스코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문화재가 많은 그 법융사를 지은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나중에 이제 죽어서 어디에 묻히냐면 이 오사카 동쪽 나라 들어가기 전에 예후쿠지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묻히게 됩니다. 죽은 이후에 일본 사람들은 그를 거의 신앙으로 숭배할 정도로, 그런데 왜 그 정도로 이 사람을 중요시했는가 보면 바로 이 17개조 헌법과 12개 관위제도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 오늘날 일본 사람들이 예의가 바르다, 남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래서 절대로 히도니 메와코 가케나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폐해를 끼치지 말아라, 예의를 중요시한다. 이 시작 지점에 누가 있냐? 바로 이 성덕태자가 있어요. 이 성덕태자의 12관위제도라는 것이 12관 품계지만 대소로 나누기 때문에 사실은 6개 품계입니다. 근데 6개 품계에서 그 제일 위에 있는 게 뭐냐면 덕이에요. 덕이 있어라. 덕이 있는 사람이 제일 높은 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인자한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천황가에서 이 어지린자를 많이 써요. 이름에 인자해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예의가 있어야 된다. 예의를 갖춰야 된다. 예의 있는 사람이 3등급에 세 번째에 해당되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제일 마지막에 6등급에 해당되고, 그 사이에 신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이 예의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중국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이 쇼토쿠 타이시의 영향이 사실은 더 큽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은 굉장히 타인에 대해서 예의가 바르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인정을 베풀려고, 시골에 갈수록, 일본은 대도시에 가면 그런 게 없지만 시골에 가면 인정이 많아요. 한국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일본 사람처럼 정이 많고 그 다음에 예의 바른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민족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12관위제도를 대소 이렇게 해서 6개를 둘로 쪼개서 12개의 관급을 만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을 덕, 그리고 인자함, 그리고 예의 바름, 이런 것에 두었어요. 그리고 17개 헌법이라는 것도, 헌법 그러면 굉장히 딱딱해 보이지만 헌법의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와오 못대, 화의, 그러니까 화합하는 거,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지내는 거, 이거를 헌법 제1항에는 헌법이라고 해도 도덕 헌법입니다. 그 화합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성덕태자가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기계적이고 또 굉장히 무슨 산술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강압적이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성덕태자의 인상은 인자하고 자비롭고 인자하고 덕이 많고 신뢰가 있고 뭐 이런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이 성덕태자를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데 이 성덕태자가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인 건 맞죠. 하지만 그 시작점에는 우리 민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보를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그 아버지가 용명이에요. 그래서 그 용명을 위해서 이 용명왕은 이제 소가시 쪽에서의 인물들입니다. 그때 서너 명의 왕들이 다 소가시의 딸이 낳은 아들이 이제 왕이 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용명,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호류지를 지어준 사람들이 성덕태자, 쇼떡타이신데, 그 용명, 그러니까 소가씨 이전에 순수 왕통, 백제 왕통은 누구냐면 바로 흔명왕이에요. 흔명왕. 흔명왕은 백제에서는 성명왕의 사촌지간이에요. 성명왕의 사촌지간. 그러니까 성명왕, 백제에서 유명한 사비로 천도하여서 유명한 백제의 부흥을 이루어낸 왕이 성명왕이잖아요. 성왕. 이듯이 일본은 흔명왕인데 그 흔명왕의 아들이 비다츠거든요. 민달이거든요. 그리고 민달의 손자가 이제 나중에 서명천왕이에요. 서명천왕, 조메텐노라고 하는. 그리고 이 서명왕은 641년에 아버지 무왕이 죽으니까 바로 의자왕이죠. 의자왕으로서 이 백제로 넘어와서 의자왕으로 등극을 해요. 그러니까 의자왕하고 그 위에 무왕은 둘 다 백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본 땅에 있었습니다. 무왕이 601년에 백제로 넘어와요. 왜냐하면 그 위에 왕통이 백제 순수 왕통이 끊깁니다. 이제 성명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위덕왕이거든요. 위덕왕이 오래 이제 통치를 했긴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두 왕, 법왕, 해왕이 다 자식이 없이 죽어요. 그래서 이 호족 가문에서 호족 세력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당시에 호족 세력의 탑에 있었던 사씨 세력이 이제 일본 땅에 있었던 목시 세력, 또 다른 호족 세력과 연합해서 이 사씨하고 목시는 백제가 세워질 때부터 그리고 이 일본 땅으로 넘어와서 열도백제를 만드는 과정 속에 열도백제의 핵심에는 목시가 있고요. 반도백제의 핵심에는 사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왕의 부인이 사택적덕의 딸이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 당시에 이미 사씨는 정권의 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씨 세력이 이제 이 목시 세력, 다시 말해서 소가시하고 협의해서 일본 땅, 열도 땅에 있었던 민달 천왕의 큰아들, 장자를, 오사카노 히코히토인데, 이 장자를, 이 소가씨는 민달의 장자이기 때문에 자기 입맛에 안 맞으니까 왕으로 옹립을 안 해요. 소가씨는 그래서 자기의 딸이 낳은 아들인 용명, 그러니까 자기의 딸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흔명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사이에 용명이 태어나요. 그 용명을 왕으로 세우니까 이 민달의 장자가 왕권을 못 가졌을 때 이 사씨하고 목씨가 협력을 해서 목씨가 이 소가씨가 이 큰아들을 한국 땅으로 백제 땅에 가서 무왕이 되도록 그렇게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왕은 일본 땅에 있었다. 그런데 그 무왕이 641년에 죽으니까 일본 땅에서 왕권을 갖고 있었던 서명이 급히 자기 그 왕권을 한 20년도 통치 못한 왕권을 부인 고교구한테 넘겨주고 급히 백제 땅으로 넘어와서 무왕의 다음 승계를 하면서 의자왕이 됩니다. 그래서 의자왕으로 등극하죠. 그래서 의자왕에 대한 의혹이 많았죠. 무왕에 대한 의혹은 뭐 너무너무 많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의자왕에 대한 의혹도 많았죠. 40대 가까이 됐는데 30대 말이 되었어야 황태자로서 책봉을 받았다. 기록에, 한국 기록에. 그 다음에 의자왕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해동증자다. 그 해동증자의 해석이 저는 잘못됐다고 얘기한 겁니다. 해동증자가 뭐 증자가 뭐 공자, 맹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증자란 뜻은 이미 있는 아들 이 말이에요. 이미 증이란 말이 already란 뜻이에요. 이미 있었다. 이미는 어디에? 해동, 바다 동쪽에. 어느 바다? 동해안 동쪽에. 다시 말해서 한반도 동쪽에 열도 땅에 이미 있었던 아들이 이제 왕위를 승계해서 무왕의 다음으로 들어오게 된다며 의자왕으로. 그리고 의자왕에 대한 의혹은 너무 많아요. 말년에 왜 그렇게 타락을 했을까? 타락했다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역사를 그렇게 기록을 해버렸죠. 의자왕을 완전 축소시켜버리고 아주 몹쓸 왕으로 아주 생매장을 시켜버렸죠. 역사가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그렇게 매장시킬 수가 있나요? 의자왕은, 이 한국 반도에서는 그렇게 아주 작은, 그리고 나쁜
군주로 기록을 했지만 중국 땅에서는 의자왕이 서명, 일본의 서명왕인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부여씨라는 걸 알고 있고, 부여족은 오래전부터 대륙 동쪽에 한반도 북쪽에 살았던 힘있는 동이족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의자왕이 죽었을 때, 의자왕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서는 바로 이제 사망을 해요. 1년도 안 돼서. 그를 어디다 묻어줬냐면, 그 낙향성 심리허의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이 노래, 거기에 나오는 낙향성 심리허에 있는 북망산에다가 왕들의 위대한 장군들만 묻을 수 있는 곳에다가 의자왕을 묻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는 아는 거예요. 이 의자왕이 서명이고, 그는 부여족이고, 부여씨고, 위대한 왕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의자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 660년에 다시 말해서 예씨 때문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게 의자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왕통이 그렇게 연결된다 말이에요. 성명왕의 사촌인 흔명의 아들인 민달의 손자인 서명. 그런데 민달의 아들인 장자가 왕으로 되지 못하므로 그를 백제로 보내서 무왕이 되게 하고, 그 자리에 용명을 세우고, 용명 다음에 수준을 세우고, 수준 다음에 이제 스이꼬를 세웠는데, 그 스이꼬 천왕의 섭정을 맡은 이가 바로 이 성덕태자입니다. 쇼토쿠타이시. 다 백제인이에요. 다 목시 가문의 후손이에요. 그 당시에 왕권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갖고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소가노 우마코 당시에 사람들은 다 백제인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너무 도가 지나치니까 결국 645년에 의자왕의 아들인 바로 이 나카노 오우에 의해서 제거를 당하게 되죠. 소씨 가문이 멸문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후지와라 가문이 등장하면서 600년대가 마감되고 700년대를 시작하면서 전혀 새로운 국가 체계인 일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 천무천왕조부터 작업을 해서 700년대부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일본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700년이 되기 전까지는 일본 열도 땅은 백제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도백제라고 하는 겁니다. 열도백제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 장황하게 또 돼버렸는데, 어쨌든 정리합니다. 성덕태자, 쇼토쿠태자는 타이시는 이 백제인의 후손이다. 그리고 그의 업적은 12개의 관위제도, 그리고 17개 헌법을 만들어낸 인물인데, 그 핵심 내용에는 사람의 본분, 다시 말해서 덕이 있고 인자하고 신뢰가 있고 예의 바르고 이런 것을 중요시한 인물로서 일본 사람들이 추앙하는 인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남기겠습니다.